지금 이 굉장히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제 완화라는 조치, 그러니까 2015년에 도로 사선 제한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 사선 제한이 뭐죠? 네, 도로 사선 제한이 뭐냐면 이 도로 중앙에서 이 사선으로 기울기를 그려가지고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1.5배 정도 건축물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도로 넓이에 비해서 도로 넓이로 이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거죠. 이게 2015년에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 조치였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골목길마다 고층 건물이 서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광주시가 전혀 제어 조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로경관 뭐 계획을 만들고 지금 인제서야 제어를 좀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늦는다는 거죠. 아까 총괄 건축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치를 뭐 10년, 20년 해서 이걸 뭐 순차적으로 하신다 하고 하는데 저는 이미 그건 때는 늦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뭐 다른 외국의 도시들을 보시면 지금 뭐 30층, 40층이 너무 제한적이다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 역사지구 같은 데 보시면 21m입니다. 21m에서 37m 사이예요. 그러니까 21m면 7층이고요. 3m 잡으면. 그다음에 뭐 50m 잡으면 그래 봐야 뭐 12층, 15층 정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제어를 하고 있어요. 도시 내에서, 시가지 내에서. 근데 광주가 30층, 40층 제어를 한다. 이것이 어떤 큰 문제다. 뭐 병풍을 만들다. 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제는 무슨 이유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뭔가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를 좀 높게 짓고 싶은데 그게 좀 안 된다. 좀 이런 솔직히 저는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시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광주시가 어떤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이 제한 조치다. 이걸 좀 풀고 또 다른 데들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 저는 좀 믿겠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해제를 해놓고 어떤 개발 사업에 적용을 한다. 만약에 적용한다면 그건 엄청난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모호합니다. 기자시니까 네네. 또 그 적시해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모든 개발 사업, 그러니까 지금 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개발 사업 중에서 전방 일방 있고요. 전방 일방 방직이 있고 뭐 어등산이 있고 네. 이 모든 개발 방식에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아파트가 들어가고 상업시설이 들어갑니다. 이것들이 지금 현재 지금 계획 부지 그 주변이 전부 다 아파트 단지로 꾸며져 있습니다. 보통 20층에서 30층 정도로요. 그렇다면 그 계획 부지의 아파트들이 20층에서 30층으로 똑같이 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보다 2배, 3배를 줘야 될 텐데 저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제 조치를 한 거 아니냐. 좀 솔직히 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듭니다. 시 입장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가 부분들의 생각도 가질 수는 있는데요. 조금 전에 토론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함축해서 또 보면 인류적인 높이 제한, 주거지역 30층, 상업지역 40층 이걸 통해서 각각이 갖고 있는 땅이 용도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적용해서 검토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건축미나 단지 안의 계획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경관계획이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경관계획은 가로 경관이 있고 조망권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폐지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가미하게 되냐면 경관계획 수립이라는 내용을 갖고 들어가면서 우리 지역에 중점 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면서 지역에 맞는 보존과 관리와 층수의 높낮이를 조정하게 되는 거고요. 또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특화된 건물, 네. 건축미가 가미돼야 도시의 경관이 살아난다. 그래서 그거에 부합되게 저희들이 그 건축물 안에 담아지는 디자인 특화라든가 설계 공모 방식을 이번에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파트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건축미가 가미되게 하면서 통합심의로 이어지는,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들이 6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갖고 운영하게 되는데 자치구하고도 저희들이 교감해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사업 승인, 건축허가 대상도 함께 저희들이 매뉴얼을 나누고 특화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가미되고 동수가 많았던 게 단지에서 동수가 줄어들면서 주거의 삶에 대한 녹지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고 바람길도 통경축도 열리게끔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단순한 층수 폐지로는 내용을 함축해서 네.
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게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 경관과 건축물 디자인 개선 방안이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좀 띄워봐 그렇죠. 주실 네. 수 있을까요?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층수 제한 폐지 부분인 것 같아요. 맞죠? 앞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층수 제한 폐지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건설사업 통합 심의제가 도입이 됩니다. 이게 좀 더 기간을 단축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맞습니다. 네, 또 그리고 세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 용적률을 차등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좀 다른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쓰겠다. 이렇게 세 가지가 좀 핵심 내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약간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디자인의 어떤 그 동기부여를 시키겠다라는 게 사실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세종시 예를 들겠습니다. 네. 세종시에 좋은 아파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행복청에서 토지를 매각할 때 토지 가격으로 임자를 뽑지 않아요. 디자인을 같이 내게 해서 디자인 점수 1, 2, 3등 순으로 줍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서는 이렇게 짓던 이 건설사들이 세종시에 가서는 엄청나게 예쁜 건물을 잘 지어요. 그러고서 상도 받습니다. 자, 얘기는 뭐냐면 좋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저가 아니란 얘기죠. 비싼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이 없는 도시에서 뭐하러 비싼 돈을 주고 좋은 집을 짓겠습니까? 말 그대로 성냥값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지으면은 제일 수지가 맞는데, 그래서 좋은 디자인을 얻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디자인을 얻기 위한 인센티브로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통합심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인허가 기간을 짧게 해주겠다. 또 현상 공모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디자인을 좋은 걸 얻겠다는 노력을 보이거나 저희가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공공성을 공공성과 품격을 높이는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다 준수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유도를 해야지 네. 그거를 다 설계 끝난 걸 갖고 와서 감나라 콩나라는 이 사후 심의로는 이거는 얻을 수 없다. 사전의 심의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선진 도시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서울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서울 빼놓고 나머지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는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비용을 치러야 된다는 게 이제 훌륭한 그 건축 디자인을 위해서는 비용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디자인이 말하자면 속칭 말해서 후져지는 거죠. 네. 네. 비용을 치르는 말씀하신 거죠. 좋습니다. 네. 방향성에는 동의합니까? 두 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거기에는 동의하고요. 네. 저는 좀 잠깐 생각이 다른 게 방향성에 동의하는데 네. 아파트는 절대로 랜드마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징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디자인이 아무리 좋아도 네, 50년 뒤에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파트로 디자인을 좋게 해서 이것이 뭐 미래의 어떤 자산이 되고 이거 절대 아니고요. 이건 단순히 지금 세대들 보기 좋은 거고 이건 미래 세대에게 분명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지금 화정동 아이파크 39층짜리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무너져 내려가지고 지금 난리 났는데 그 비용이 철거하는 비용이 지금 수천억입니다. 그거 우리나라 기술로도 못해요. 그럼 만약에 광주에 30층짜리 넘는 건물들이 막 생긴다. 그러면 이 책임이 누구한테 갑니까? 이거 어차피 후손들한테 다 갑니다. 미래 세대한테 다 가는 거죠. 그걸 아무리 디자인을 좋게 해가지고 세워놓는다 한들 한 50년 뒤면 주거의 기능이 다 떨어질 텐데 그럼 그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질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한 답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디자인을 아무리 좋게 한다 한들 이거는 지금 현재 세대들이 누리는 거지 미래 세대가 누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파트를 막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공간을 우리가 지금 현재 착취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물의 경우 30층 이상 가면은 원가가 더 치솟아서 또 이렇게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반론도 있긴 하던데요. 막 올립니다. 그래도. 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